네, 11월 9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대장동 사건 쭉 이어서 한다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로 최종 그 윤석열 후보가 탄생되고 나서 다소 내용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조금 뭐 여론조사 결과, 사실은 민심은 제가 앞서 늘 주장했지만 아무리 대장동 수사를 감추고 뭐 여권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의혹은 충분히 많지만, 사실은 뭐 물증이 없어서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공감해서 이미 여론조사 비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로 민심은 이미 저는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대장동의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이런 여론이 지금 60%에 육박합니다. 지금 아시아경제가 여론조사한 결과인데요, 대장동 책임은 앞서도 비슷한 수치로 나왔는데 계속 이런 퍼센트포인트가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책임이 58%가 넘어섰죠. 60%에 육박합니다. 58.2%니까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근데 제가 보도해드렸을 때 뭐 50몇 프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반대로 뭐 윤석열 고발 사주 책임이 45%다. 뭐 어차피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책임론을 면하기 힘들고, 이걸 더 좀 격렬하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 몸통이라는 게 지금 수사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드러나게 되면 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후보를 사퇴해야 될 것이고, 이 대선이 만약에 그대로 흘러가서 끝나고 나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시작되면 이게 사실상 깜빵에 가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저 말고도 다른 모든 여론이나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소위 깜빵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처음에는 서로 여당과 야당이 주장을 했었죠. 뭐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각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건, 국민들은 분명히 몸통이 따로 있고 이런 특권층의 범죄, 검사가 등장하고 당시 수사했던 수사관, 지금 거기 나오는 권순일 대법관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여론입니다. 이 특권층의 그들만의 이런 도둑질이, 가진 자의 도둑질, 권력을 이용한 도둑질이라는 게 국민들의 대부분의 이 여론입니다. 반대로 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다가 45%, 없다가 뭐 37%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고발을 하라 마라, 이것도 그러면 조작을 했다 이런 거랑, 그죠? 뭔가 이런 혐의가 있는 걸 수사를 그럼 해라,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루트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월권을 했다는 이런 혐의랑,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정말 수천억의 진짜 단군 이래 최대 범죄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거기에서 이걸 담당하는 도시개발공사, 뭐 이미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거기 나오는 뭐 김만배 씨나 앞에 남욱 변호사나 뭐 서로 심지어 말해서 이거 먼저 이제 고발했는데 자기가 제보할 테니 자기 좀 혐의를 좀 봐달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담합조사할 때 먼저 부는 기업에 대해서 봐주고 리니언시라고 먼저 불면 봐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앞에 그 정영학 회계사는 왜 같은 혐의인데 불구속 수사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종합했을 때 저는 왜 지금 대장동을 비호하면 할수록 여론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냥 이 보도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정치 역학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대로 존재하고 이 대장동 혐의를 비호하면 해줄수록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얻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 공정에 대해서 본인이
바른 목소리 내고 어쨌든 정부에 속해 있지만 압력받지 않고 정부 여당을 향한 수사를 했을 때 그때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딱 지금 형국이 그렇습니다. 앞서도 그렇지만 180석 가다 의석에도 지금 여당이 불구하고 왜 지금 지자체장 선거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규 시장이 당선됐겠습니까? 여론의 민심이 돌아선 겁니다. LH 사태로. 이 소위 권력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비리 혐의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찌 보면 지금 비하면 금액이 미미하죠. 그 직원들이 일부가 뭐 땅 좀 사재고 뭐 강릉에 땅 사고 어디 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주에 속해 있던 LH 직원들하고 단체로 막말로 이래 비리 혐의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판이 크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뭐 국회의원, 대법관, 특검, 뭐 물론 고문으로 왜 위촉됐냐면 법으로 밝혀내야 될 게 많지만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전부 한통속입니다, 솔직히. 거기 나온 김만배 씨, 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만 뭐 유동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동규는 핵심이죠,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잘한다고 우리 원희룡 후보님도 일타 강사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보면 웃지 못할 총극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여기 일타 강사가 돼야겠습니까? 이 검찰이 일타 강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무능하니까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방송도 했었지만 국민의 70% 가까이가 검찰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 여론을 이불로 조작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검찰이 만들고 지금 현 법무부가 만든 겁니다. 현 법무부가 국민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박범계 장관이. 왜? 정치인인데 여당 편을 든다는 게 너무 이게 색깔이 눈에 보일 정도니 이거 누가 봐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답니다. 이런 여론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전 후보보다 15% 우세하다는 이 아시아경제 이 기사입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여론조사 업체 P&R이 뉴데일리와 시사경납 의뢰로 지난 5, 6일 전국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뭐 안철수 후보 비롯해서 후보들 5% 이내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5% 우세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우세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서울 부산시장 찍을 때 LH 사태로 돌아선 국민의 마음이 대장동 때문에 돌아선 겁니다. 제가 볼 땐 대선까지 불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5일에서 7일간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도 6%포인트 차로 지금 34.6대 이재명 지사는 28입니다. 지금 15% 이건 6% 앞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몸통 비호하기, 검찰 압력, 대장동 지지부진한 수사, 이 국민 대다수 중도층도 저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여야 뭐 이렇게 자꾸 이 당으로 나누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 좀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면 앞서 국민의힘 탈당 인증 남기고 떠나는 2030 홀로 붙잡는 이준석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재현 의원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를 소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반 이준석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준석 왜 이런 거를 깠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론이 이렇게 우세한데 지금 내부 총질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나 다선 의원들은 왜 다선이겠습니까? 이 경륜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를 깔려고 뭐 이걸 왜 보여줬느냐? 이준석 대표는 2030에 대한 민심 이탈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거는 충분히 저는 뭐 이야기 있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까고 이런 거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얕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다도 정말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층도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고 여론조사도 15%란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목에 따라 답이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읽어봤을 때 정말 공정하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6% 15% 일의 차이 뭐 일주일 단위로 조금 바뀌고 예를 들면 하루 초일은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우세할 때 이거 뭐 내부 이거 서로 지키려고 당장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흩어진 울타리나 난 구멍이 있으면 제때 잘 떼우는 것이 좋죠. 아니면 뭐 수술할 수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파리떼니 뭐니 김종인 지금 영입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파리떼다 정해가고 자기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런 모습은 일단은 옳지 않다는 걸 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탈당할 때 탈당한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무야옹, 홍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스포츠를 지지하다가 졌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팀에 갑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끝까지 응원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보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정치계에도 큰 형님이 계시고 정치계에도 어르신이 계시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보듬는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앞서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형국에서 굳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서로 저격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해서 공격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다. 그러면 결국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게 몇 명 안 된다고 무시할 수 있냐. 나중에 결국에는 대선은 막판에 가면 정말 큰 퍼센트, 10% 압도적 차이로 이기고 이런 건 우리 대선 역사에도 잘 없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선 형국에서는 중도층 그리고 우리 캐스팅 보드라고 늘 불려왔던 뭐 대전, 세종시, 충청도 우리 캐스팅 보드라고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역 구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렇게만 보지 말고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혼자 잡는 이준석 후보 뭐 꼭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들도 노력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탈당 러시아계 입당도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중에. 그에 반해 또 새로 그러면 내가 마음 다 잡고 다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자 이런 젊은 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내 마음 다 보듬어야죠. 조금 국민의힘은 총질하는 걸 자제했으면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신기일전에서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파리떼고 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당선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나한테 뭐 한 자리 줘라. 지분관계죠.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하다못해 어디 뭐 공사의 사장이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다 고위공직에 다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기가 비호하는 사람을 왜 임명해놓고 소위 말해서 내 오른팔이 아니다 주장하느냐. 이게 시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낮은 직위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공사의 사장이 낮은 직위가 아닙니까? 그죠? 아주 높은 직위죠. 그런데 뭐 일개 정말 한 명 직원에 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중마 고인 권성동 의원을 갖다가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어쨌든 이 권성동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 아주 역량이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잘 하실 거라 보고 뭐 총괄지원본부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지금 뭐 8인이 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거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쳤다 해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파리떼란 표현을 한다든지 당 밖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참모가 많아야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일지언정 한 명 한 명 사실은 밥그릇이 깨질 때는 안에서 깨진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내부에서 새는 물이 더 무섭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면 총질하고 될 사람은 안 되게 내부 비리를 폭로하게 되면 사실 그게 더 큰 일이 되죠. 지금 대장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수사해가 밝혀냈습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제보해서 내부 비리로 지금 여기까지 수사가 왔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내부 인사를 배척하려고 하고 자기 지분을 가지려고 외부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배척하고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1, 2% 차이로 이기는 게 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저는 대장동 비호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특검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표로 간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한마디는 대장동은 비호할수록 윤석열로 기운다. 이 민심은 이미 윤석열로 기운 건 제가 아까 지표로 보여드렸습니다. 더 여당에서 비호하고 막으면 막을수록 저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그걸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좋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지만 이 카드로 계속 끌고 가면 나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거라 확신합니다.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 제가 방송 제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